자, 오늘 저희가 추린 첫 번째 핵심 이야기는 사령관들 첫 대면입니다. 조금 전이죠. 2시 반부터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계엄 사태의 키맨으로 꼽히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조금 전이죠. 이진우 전 사령관의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국회 측 질의에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때와 크게 모습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회 진입작전 할 때 대통령으로부터 몇 번 전화 받았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공소 제기돼 있어서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게 좀 제한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는데 총을 쏴서라도 공소장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입니까? 의원님,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 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 왜 제한됩니까? 제가 지금 공소 제기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여러 가지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자, 이남희 기자. 우리가 오늘 이진우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오는 걸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랬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진우 전 사령관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뭐 들쳐업고 나오라 이런 지시를 들었던 인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수고서라도 예. 들쳐업고 나와야 된다 이런 지시도 받았다라고 예.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 측에 증인으로 채택이 된 건데 오늘 보면은 이진우 사령관이 국회 측이 기대한 대로 답변이 나오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일단은 국회 측에서 계속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조금 전 보신 것, 국회에서 답변했던 것과 비슷한 취지로 답변이 제한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도 내란 종사자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다가 검찰 조서에 대해서도 본인이 동의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이제 뭔가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래요? 굉장히 답변을 아꼈습니다. 그럼 국회 측의 증인이었는데 어쨌든 이진우 전 사령관 국회 측 질의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건데 대통령 측 신문에 대해서는 좀 일부 답변을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거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 뭐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부인을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공소장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 예.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국회에 어떻게 그 군인들을 들여보냈는지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예. 질문들도 던졌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뭔가 그 밀폐된 공간에서 장갑차 안에서 예. 무전기 3개를 들고 굉장히 막 정신없이 지시하고 전화 받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어떤 얘기 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예. 증언을 한다면 오히려 위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다만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질문에는 대답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대리인단이 구체적으로 국회 어디로 가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는 없었죠? 이렇게 네. 물어보니까 네라고 답한다던가 그래요? 좀 더 예. 윤 대통령 측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이런 답변도 있었어요. 박영차 위원장. 예. 보니까 윤 대통령의 뭐 발언이 위법,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도 적법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답변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비상계엄은 위법하지 않고 예. 적법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공소장에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과 좀 배치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저희도 사실 뭐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네.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2가지 대목에서 좀 더 다시 한번 진위 여부를 들여다봐야 된다. 우선 그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예. 당시에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김영현 장관에게 실탄은 지급하지 말라. 네. 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현장에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네. 이런 말을 했을까? 그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장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당시 수방사는 35특임대 37명만 국회 경내로 진입한 상태였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병력들은 뭐 한강 여의도 공원이라든지 서강대교라든지 국회 밖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한 사실을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로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예. 이렇게 지시를 했을까? 그래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증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소장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의문을 또 제기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진우 전 사령관도 본인도 오늘 나와서 공소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측 신문에 무전기 3개를 들고 작전을 하며 이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자세히 진술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다 궁금하다 이러면서 의문을 제기를 하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성지훈 부의장. 일단 이진우 사령관의 증언, 이런 선택적 증언이죠. 국회적 신문에 대해서는 예. 답변이 제한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측 신문에 대해서만 일부 답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이런 선택적 답변이 이진우 사령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코 유리한 게 아닙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질문, 뭔가 좀 윤석열 대통령의 죄를 좀 더 짙게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에서 답변 안 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봤을 때는 이건 회피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런 것들을 좀 방어하기 위한다기보다는 네. 뭔가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 신문을 답변하듯이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그냥 명백하게 밝히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좀 불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한적으로 한다. 이거는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니고요. 네. 저는 그 아까 이진우 사령관이 딱 이런 얘기를 했죠. 계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게 포인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진우 사령관은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를 받게 되면 네. 아마도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가 혐의가 좀 벗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리고 본인은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위헌 위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중요 임무 종사자, 혹시나 내란죄가 그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본인은 중요 임무 종사자에서 빠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변호 논리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고, 저는 글쎄요, 검찰에서 과연 본인이 난 그 검찰 조서 다 동의 안 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다 알고 있듯이 검찰에서 증언을 한 다음에 다 사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본인이 확인한 다음에 본인이 확인한 것을 그때부터 처음부터 난 이건 동의 못 한다고 한 건지, 아니면은 그때는 동의한다고 사인을 한 다음에 나중에 갑자기 입장을 변경한 건지, 이거는 또 밝혀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만약에 입장이 바뀐 것이라면은 이진우 사령관이 본인의 죄를 좀 감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입장을 변경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 검찰에서 받은 조서가 처음부터 본인이 부정했다면 끝까지 부정하면서 이거 나 빼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왜 그걸 안 했을지를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어쨌든 국회 측의 증인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국회 측에서는 신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의 하지 않다가 이제 대통령 측 신문에는 뭐 제 기억과 공소장이 좀 다르다 이렇게 나서는 태도가 이 탄핵 심판의 변론 자체가 좀 국회 측에게 그렇게 썩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증인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첫 번째로 이진우 사령관이 나온 건데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반대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함구했습니다. 근데 오늘 뒤에 있는 뭐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목요일 날 있는 곽종근 전 특수정사령관, 이런 사람들의 발언들은 아마 대통령과 매우 상치되는 예. 발언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첫 번째 증인을 갖고 김명현 전 장관을 제외하고 첫 번째 증인을 갖고 이게 국회 측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뭐 증인이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뒤에 또 다른 사령관들이 어떻게 좀 답변을 하는지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은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요,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사건보다 다른 사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사건인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런 증거 없는 이 정치 탄압용 이런 조작 기소 사건보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벌인 내란 사건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비호하고 오히려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군사 반란 행위,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고 지원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좀 더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 저 상황 같은 경우가 오늘 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된 재판에 출석할 때고요. 오늘 기자들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검찰이 고 김문기 씨 동생을 추가로 증인을 신문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질문에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내란 관련돼서 윤 대통령 수사부터 좀 탄핵부터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니까 본인 재판 얘기 말고 네. 윤 대통령 쪽으로 지금 관심을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탄핵 심판이 열리니까 여기에 좀 더 관심을 네. 가져달라 이런 얘기군요. 그런데 박용차 위원장, 어쨌든 두 사건이 좀 별개인데 이 대표가 저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지적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참 내로남불도 저런 내로남불이 없죠.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 범죄 혐의는 억울한 누명이고 예. 그리고 내란 사건이라든지 비상계엄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혐의는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고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국면에서 본인에게 여러 가지 범죄 혐의와 관련된 그러한 관심이 쏠리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5개 재판, 8개 사건, 12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정말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지훈 부의장께 여쭤보면은 이 대표 어쨌든 본인의 재판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영상에서 끝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재판을 받으러 들어갈 때나 나올 때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 사실 언급했던 유일했을 때가 판결이 나왔을 때, 판결이 나오는 날 들어갈 때 나올 때 정도만 입장 표명을 했고 재판장을 들어갈 때 별다른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도 아마 그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중에 가장 오래 걸릴 것으로 좀 예측되는 재판이기도 하고 가장 복잡한 그 재판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우리가 앞서 다뤘던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이런 변론길 여기에 오늘 핵심 증인들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그냥 가볍게 말을 던지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재판도 아무리 이게 좀 오래 걸리는 재판이고 복잡한 재판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냥 답변을 그냥 굳이 하지 않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5차 변론길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더 발언들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